이번 17 프로 맥스도 여전히 빛 반사 현상이 남아있어서 갤럭시에 비해 잔상이 심한 편이에요. S25 울트라와 폴드 7, 그리고 17 프로 맥스까지 현 시점 가장 성능 좋은 휴대폰만 모았는데요. 이 중 누가 1위일지 협찬이나 광고 하나 받지 않은 저희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카메라입니다. 일단 스펙 차이는 더 줄었는데요. 이번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3개의 카메라 모두 4800만 화소에 전면 카메라도 1800만 화소로 높아졌고요. 최대 줌도 40배로 늘어났죠. 아직 갤럭시의 2억 화소에는 밀리지만 단순 스펙보다는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직접 촬영한 결과물로 비교해 볼게요. 먼저 가장 차이가 큰 전면 카메라예요. 여기서 아이폰과 갤럭시의 색감 차이가 잘 드러나죠. 전체적으로 갤럭시는 밝고 연한 느낌이 강해요. 피부톤만 봐도 아이폰보다 한 톤 더 밝죠. 반면 아이폰은 색감 자체가 밀도 있고 진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더 또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취향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외에 디테일한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1800만 화소라 그런지 확대했을 때도 더 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해줍니다. 머리카락도 더 가닥가닥 구분되죠. 이번에는 후면 카메라로 인물을 찍어보았는데요. 먼저 동일하게 1200만 화소로 설정해보았습니다. S25 울트라와 폴드 7은 사진이 전체적으로 밝아서요. 하늘색도 더 파랗게 나옵니다. 반면 17 프로 맥스는 실제에 가까운 색감에 자연스러움이 돋보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의 디테일은 솔직히 비슷하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고 하기 애매해요. 그래서 더 확실한 차이를 위해 확대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S25 울트라와 폴드 7은 멀리 있는 작은 글자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반면 17 프로 맥스는 확대했을 때 블러 처리한 듯 흐릿하고 노이즈도 많이 낍니다. 역시 갤럭시의 2억 화소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피사체를 강조할 때 이용한 인물 모드로 비교해보았습니다. 색감을 제외하면 배경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날려주는지가 중요한데요. 이건 아이폰이 확실히 좋습니다. 머리카락을 보면 갤럭시는 통으로 다 날렸지만 아이폰은 가닥가닥이 살아있어 더 자연스럽게 처리됐죠. 그럼 빛이 적은 밤에 촬영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야간 모드로 비교해보았는데요. 이때는 후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S25 울트라와 폴드 7은 실제보다 밝지만 여전히 어두운 느낌이 남아있는데요. 17 프로 맥스는 전체적인 밝기가 올라가 같은 밤이어도 시간대가 다른 느낌이죠. 이외에 야간 촬영할 때 골치 아픈 게 고스트 현상이잖아요. 아이폰의 고질병이기도 한데요. 이번 17 프로 맥스도 여전히 빛 반사 현상이 남아있어서 갤럭시에 비해 잔상이 심한 편이에요. 이번에는 멀리 있는 물체를 얼마나 잘 찍어주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3배 줌으로 촬영했을 때는 3배 광학 줌이 가능한 S25 울트라와 폴드 7이 훨씬 선명합니다. 17 프로 맥스처럼 흐릿한 느낌이 없죠. 여기서 4배까지 확대하면 4배 광학 줌이 가능한 17 프로 맥스의 퀄리티가 더 올라가고요. 5배 줌에서는 S25 울트라의 결과물이 가장 또렷합니다. 즉 각각 광학 줌이 탑재된 배율에서 더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이어서 최대로 가능한 줌도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폴드 7의 최대 줌인 30배로 촬영했을 땐 S25 울트라와 17 프로 맥스가 더 깔끔하게 처리해줬어요. 여기서 17 프로 맥스는 40배, S25 울트라는 무려 100배까지 확대할 수 있죠. 줌은 여전히 S25 울트라의 승리입니다. 사진을 비교했으니 동영상도 비교해봐야겠죠. 각각 최대 해상도로 설정해 촬영해보았는데요. 8K까지 촬영 가능한 S25 울트라와 폴드 7이 더 멀리 있는 물체까지 또렷하게 촬영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손 떨림 방지 기능을 비교하기 위해 각각 손에 들고 달려보았는데요. 모두 흔들림을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지만 그 중에서도 17 프로 맥스가 작은 흔들림까지 더 잘 잡아줘요. 다음은 성능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성능 점수부터 보면요. CPU 성능을 나타내는 긱벤치는 17 프로 맥스가, GPU 성능을 나타내는 3D 마크는 S25 울트라가 가장 높은데요. 하지만 점수만 보면 크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휴대폰 성능을 최대치로 쓰는 고사양 게임으로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게임 실행 속도 차이입니다. 이어서 풀옵션으로 게임을 돌려보았는데요. 이미 세 모델 모두 오버스펙이라 그런지 체감되는 속도 차이는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성능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에 성능 테스트 영상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AI 성능도 비교해볼 건데요. 사실상 갤럭시와 아이폰의 대결이죠. 먼저 AI 성능을 수치화해주는 긱벤치 AI 점수를 비교해보면요. 가장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건 17 프로 맥스입니다. 점수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잘 처리해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먼저 AI 지우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갤럭시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지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줘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AI 오디오 지우개 성능을 비교해 볼 건데요. 공사장 소음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말을 한 뒤 소음만 지워보았습니다. 소음이 잘 지워졌다면 목소리가
잘 들리실 겁니다. 소음이 잘 지워졌다면 목소리가 잘 들리실 겁니다. 소음이 잘 지워졌다면 목소리가 잘 들리실 겁니다. 소음이 잘 지워졌다면 목소리가 잘 들리실 겁니다. 소음은 셋 다 잘 제거해 주었지만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건 폴드7과 17 프로 맥스인 것 같아요. 실사용에서 중요한 배터리도 비교해 볼게요. 일단 용량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별 공식 사용 시간에서는 영상 재생 기준 17 프로 맥스가 최대 13시간 더 사용 가능해요. 과연 실제 배터리 타임은 어떨지 직접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일상적인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했을 때 17 프로 맥스가 가장 오래 버텼어요. 추가로 사용하는 동안 발열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았는데요. 제품별 발열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일부 경우에서 발열이 더 심해지긴 했지만 사용하는 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세한 비교 결과는 저희 배터리 영상 참고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차이를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외관부터 보면 디자인 차이가 큽니다. 특히 프로맥스는 카메라 섬이 가로로 늘어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색상은 각각 갤럭시와 아이폰 특유의 컬러감이 잘 느껴지는데요. 갤럭시, 아이폰 각각 대표 색상으로 바꾸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변환해 보았는데 의외로 잘 어울리는데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도 비교해보면요. 크기는 S25 울트라와 17 프로 맥스는 6.9인치, 폴드7은 접었을 때 6.5인치, 펼쳤을 때는 8인치예요. 그래서 크기 자체는 폴드7이 가장 크지만 막상 영상 시청을 해보면 그만큼 렛터박스가 커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에 웹서핑이나 멀티태스킹 기능처럼 대화면이 필요한 경우에 최적화됐죠. 그럼 이제 이 화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비교해볼게요. 크게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펀치홀로 인해 차이가 생기는데요. 먼저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기능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펀치홀은 단순히 카메라 렌즈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원한다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유리하지만 대신 2:1 비율의 영상을 보게 되면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반이 화면에 걸쳐서 보이고요. 쇼츠를 볼 때도 자막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이가 있다면 S펜인데요. S25 울트라만 유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모나 AR 기능을 활용할 때 좋죠. 어떤 휴대폰이 더 유리한지는 내가 자주 쓰는 기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디스플레이 스펙을 보면 최대 밝기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S25 울트라와 폴드7은 2600니트, 17 프로 맥스는 3000니트죠. 실제로 밝기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지 실내 야외 모드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프로맥스가 유독 선명하죠. 추가로 빛 반사도 비교해보면요. 17 프로 맥스의 반사 방지 성능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S25 울트라에 비해 반사 범위가 넓어요. 그래도 폴드7보다는 훨씬 반사가 적은 편이에요. 이번에는 스피커 성능도 비교해보았습니다. 스피커 옵션을 동일하게 설정한 상태로 음악을 재생해보았는데요. 잠시 들어보세요. silhouette. 17 프로 맥스는 전체적으로 자체가 묵직하고 고음도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는데요. 반면 S25 울트라와 폴드7은 소리는 더 크게 들리지만 고음 부분이 많이 튑니다. 만약 음질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직접 조절해가면서 나에게 맞는 소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사용할 때 휴대성도 중요하잖아요. 이건 여러 요소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먼저 그립감부터 보면요. 폴드7이 가장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게다가 무게도 새 모델 중에 가장 가볍고 두께도 바형 스마트폰 수준이라 휴대하기 용이합니다. 이외에 기타 스펙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저장 용량은 17 프로 맥스만 최대 2TB까지 가능하고 램은 모두 기본 12GB인데 S25 울트라와 폴드7은 특정 옵션에만 16GB 램이 제공됩니다. 램은 크면 클수록 좋지만 솔직히 12GB만 되어도 이미 차고 넘쳐서요. 차이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실사용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방수방진 등급이죠. 폴드7은 IP48, S25 울트라와 17 프로 맥스는 IP68 등급입니다. 방수는 모두 최상급이지만 방진 등급에서 차이가 있는 건데요. 폴드7의 입자가 고운 모래가 들어가면 휴대폰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휴대폰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업데이트 지원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갤럭시, 아이폰 모두 보통 7년까지는 보장해주기 때문에 최신 기능 사용은 물론이고요. 보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액정 수리비는 보험 적용 시 17 프로 맥스가 가장 저렴한데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요. 그리고 폴드는 디스플레이가 많고 폴딩 구조라 수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의 총 비용을 고려하면 S25 울트라가 가장 유리해요. 지금까지 비교해드린 내용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외에도 아이폰 17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저희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선택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통법 폐지에 맞춰 휴대폰 바꾸시려는 분들, 저희 아정당은 영원의 휴대폰 개통하고 추가로 현금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IT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요. 또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인터넷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 시 최대 혜택 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용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도중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 원 보상,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것.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당.